그와의 첫날 밤 이후 저는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70대 할머니가 40대 후반의 남자랑 재혼을 했다고? 설마 재산 때문은 아니겠지?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그냥 의지할 사람 필요했던 거 아니야? 하지만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저는 재산이 많지도 않았고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김영희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7이 된 김영희라고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남편과 참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가물가물할 만큼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의 감정만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남편 최명수, 그는 제가 23살 되던 해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30살 나이 차이가 제법 났지만 누구보다 듬직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마치 산처럼 든든했죠. 김영희 씨, 제가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하면 실례가 될까요? 처음엔 남편의 구애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왔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왔으며 추운 날이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참 따뜻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서로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여보, 나중에 우리 돈 많이 벌면 당신 가게 좀 더 크게 해줄게. 남편은 매일같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남들보다 성실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며 건설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건설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직급이 올라가면서 점차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이참에 가게 좀 넓혀볼까?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큰 식당을 차렸고 장사가 잘 되면서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50대 중반이 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 몸을 혹사한 탓인지 허리와 무릎이 망가졌고 어느 날부터인가 쉽게 피곤해하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의사는 심각한 병세를 알렸습니다. 최명수 씨는 폐암 말기입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시간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영희야.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당신이랑 더 오래 살고 싶었는데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아니야, 여보 제발 가지 마.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오래 혼자 울지 마. 그리고 우리 애들 잘 부탁해. 그렇게 남편은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을 치르던 날 저는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키운 두 아이, 아들 준석이와 딸 수진이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가게를 혼자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들 준석이는 아버지를 닮아 의젓한 아이였고 딸 수진이는 활발하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한부모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게 와. 어느 날 초등학생이었던 딸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날 저는 장사가 늦게 끝나 밤늦게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밥도 먹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돈 벌어야 해서. 아빠도 없는데 엄마까지 없으면 나 너무 외로워. 저는 그날 밤 아이를 품에 안고 몰래 울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아이들과 함께하려 노력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열고 장사를 하다가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엔 무조건 집에 가서 밥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덕분일까요? 아들 준석이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입학했고 딸 수진이도 훌륭하게 자라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아이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독립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사세요.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셔야죠.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 세월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늙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주름이 늘어났으며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운 시간.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에 떠나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용함이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시장에 들러 신선한 채소를 사고 저녁엔 TV 앞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랑을 꿈꿀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와의 운명 같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배추 좀 싸게 해주세요. 할머니, 오늘은 다 팔려서 못 깎아줘요. 에이, 너무하네. 상인들과 흥정하며 신나게 웃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제 장바구니를 덥석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놀라서 뒤돌아보니 한 남자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헐레벌떡 뛰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아까 장바구니에서 빠졌어요. 그가 내민 것은 제 지갑. 어머나.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갑이 없어진 줄도 몰랐는데 그가 저를 쫓아와 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거 잃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는 숨을 고르며 씩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저 할머니 아니에요. 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건 알겠지만 그렇게 부르면 왠지 거리감이 느껴져서요. 그의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성준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지갑 사건 이후 저는 가끔 성준 씨를 마주쳤습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세요? 그냥 산책하려고요. 저도 마침 운동하러 나왔는데 같이 걸으실래요? 그렇게 우리는 종종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밝고 다정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했고 때로는 든든한 남자처럼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김영애 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젊었을 때요? 네. 지금도 물론 아름다우시지만 젊었을 때는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 궁금해서요. 그의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젊었을 때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장사하느라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그때 성준 씨가 저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평범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 같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성준 씨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운동을 나오는 시간이 되면 괜히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고, 장을 보러 가면서도 혹시 마주칠까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준 씨가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김영희 씨,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왜요?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는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런 곳엔 왜 데려왔어요? 당신이랑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성준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는 당신을 보면 마음이 두근거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준 씨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매일 저에게 연락을 했고 시간만 나면 찾아왔습니다. 영희 씨, 오늘은 제가 장 봐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추우니까 손 좀 잡아도 될까요? 그의 다정함에 점점 빠져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 나이 차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성준 씨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그런 제 고민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성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말라고요? 네. 저는 정말 당신이 좋아요. 나이가 많은 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저는 끝까지 주저했지만 성준 씨는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나이 차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당연히 주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정말 진심이에요? 도대체 그 젊은 남자가 왜 엄마를 좋아한대? 혹시 돈을 노리는 건 아니겠지? 아이들도 친구들도 모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어. 주위의 반대 속에서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준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 사랑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해요. 앞으로 당신을 더 사랑할 거예요. 저는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첫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는 것을요. 저는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성준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신이 난 얼굴로 결혼 준비에 뛰어들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줄이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니, 조롱하듯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웨딩드레스까지 입겠다고? 저 젊은 남자가 미쳤나 봐. 심지어 제 친구들조차도 반대했습니다. 영희야, 진짜 할 거야? 내가 후회하면 어떡해? 하지만 저는 성준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는 여전히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성준 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직접 챙겼습니다. 드레스는 당신이 직접 골라요. 내가 보기엔 뭘 입어도 예쁘겠지만 당신이 가장 편하고 행복한 걸로요. 꽃은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할까요? 당신이 전부터 좋아한다고 했던 하얀 장미 식장에 가득 채워줄게요. 음식은 우리 둘 다 좋아하는 한식으로 해요. 그래야 많이 먹고 힘내서 오래 행복하게 살죠. 그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선택을 하든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선택에는 저를 위한 배려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 세월의 흔적이 담긴 손. 하지만 성준 씨는 저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나랑 결혼하는 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그는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내가 태어난 것 같아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하는 것만큼 확실한 선택은 없어요. 결혼식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얀 장미가 가득한 웨딩홀, 은은한 조명이 반짝이며 음악이 흐르는 공간. 그리고 저 끝에 저를 바라보는 성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주위에서 속삭이는 말들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준 씨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 속에서 행복을 봤습니다. 김영애 씨, 당신을 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든, 저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 약속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성준 씨, 저도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남들보다 늦었지만 그만큼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약을 마쳤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우리를 축하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짱을 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성준 씨는 저를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꿈이라도 좋아요. 평생 깨지 않도록 제가 지켜줄게요.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는 것을.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까지 마친 후 저는 신혼여행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정말로 다시 결혼을 한 걸까요? 옆에 앉아 운전하는 성준 씨를 바라보니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조금 피곤하긴 한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무슨 실감이요? 내가 진짜 다시 결혼을 했다는 게요. 그는 피식 웃으며 제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저는 실감 나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드레스를 입은 당신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예쁘다고? 저는 주름도 많고 흰머리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아요. 쑥스러우니까. 평생 볼 건데요.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치 오랜 연애를 시작하는 풋풋한 연인이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성준 씨는 짐을 먼저 들어주며 저를 배려했습니다. 방 먼저 들어가서 쉬고 있어요. 제가 짐 정리하고 갈게요.
괜찮아요. 나도 도울게요. 아니에요. 신부님은 가서 편히 쉬셔야죠. 그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식 준비에 정신이 팔려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첫날 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대의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손,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굽어진 어깨. 나는 늙었다. 그런데 성준 씨는 젊다. 그 사실이 갑자기 실감나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문이 열리며 성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와, 드디어 짐 정리 끝났어요. 그는 넥타이를 풀며 시원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 씨, 긴장했어요? 아, 아니에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나도 떨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그의 목소리는 나긋하고 다정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애정과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침대에 천천히 앉혔습니다. 오늘 너무 예뻤어요. 아니, 지금도 너무 예뻐요. 그의 손이 제 볼을 살며시 감싸쥐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손길이 너무도 뜨거웠습니다. 성준 씨,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그런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요. 저도 당신을 원해요. 그의 속삭임이 너무도 강렬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사랑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따뜻한 동반자가 필요했는데 그가 주는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 강렬하고 깊고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제 몸은 늙었고 그는 젊었습니다. 저는 과연 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밤 이후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첫날 밤 이후 저는 점점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성준 씨는 변함없이 저를 다정하게 대해 주었고 함께 시장을 보고 손을 잡고 산책하며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늘 저를 웃게 만들었고 그의 따뜻한 손길은 제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저는 점점 그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성준 씨는 젊고 강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볼 때마다 여전히 열정적이었고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반면 저는 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피부, 느려진 움직임, 점점 약해지는 체력. 그의 사랑은 너무도 뜨겁고 강렬했지만 저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올 때마다 저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성준 씨도 실망하게 되겠지. 그 불안감이 저를 잠식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일부러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성준 씨 오늘은 좀 피곤해서 먼저 잘게요. 그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피곤했으니까 푹 쉬어요. 그리고는 이불을 덮어주고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등을 돌리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용히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줄 수 없는 걸까?
그 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밤이 되면 성준 씨를 피했습니다. 그가 다가오려고 하면 일부러 몸을 돌렸고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성준 씨는 처음엔 그냥 제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며칠, 몇 주 계속되자 그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희 씨, 혹시 저한테 무슨 불만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요즘 나를 자꾸 피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는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건가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성준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싫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왜 나를 피하는 거예요? 그의 애절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성준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그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뭐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늙었어요. 나는 점점 더 늙어갈 거고 당신은 여전히 젊고 뜨거운 사람이야.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언젠가 당신도 지치고 후회할 거야. 우리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야겠어.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을까봐 두려워. 당신이 날 바라보는 눈빛이 여전히 뜨거운 게 나한텐 점점 부담이 돼. 성준 씨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슬프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사랑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성준 씨, 나는 당신이 떠날까봐 무서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날까봐 무서운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인 것 같네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말한 그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성준 씨와 등을 돌리고 누운 채로 한참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기가 바로 옆에 느껴지는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성준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더욱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 씨자요? 그러자 아주 천천히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잠이 안 와요. 저도 그렇다고 말하려다가 다시 말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천천히 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나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더 깊이 안아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솔직하게 말해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당신한테는 고통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준 씨,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무서웠어요. 그가 살며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저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어요. 나는 주름이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당신처럼 젊고 뜨거운 사랑을 감당하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처음엔 괜찮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후회할까봐 두려웠어요. 당신은 젊어요. 언제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려고 했어요. 그 순간 성준 씨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 대답을 들어줄래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그 한마디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의 나이가 아니라 당신 자체를. 제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주름이 있든 없든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 웃는 모습이 좋고 당신이 제 손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원하고 사랑하는데 당신은 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고민과 걱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나이와 몸만을 생각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성준 씨가 사랑한 것은 제 나이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다시 한 번 더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피하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그 순간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나를 밀어내지 마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를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초월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성준 씨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채 저는 오랫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등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피하지 않을 거죠? 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안 피할 거야. 그 순간 그의 품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늙은 몸, 사라져가는 젊음, 세상의 편견,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것이었습니다. 성준 씨는 제 나이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밤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사랑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창밖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침대 옆을 돌아보니 성준 씨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젊고 따뜻한 남자가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칼을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영희 씨, 언제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요. 당신이 자는 모습 보려고요. 그는 피식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봤어요? 응, 잘 봤어요. 그럼 이제 내 차례네요. 그는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부끄러워서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보지 마요. 왜요? 아침부터 얼굴 보면 주름 보일 텐데. 그는 제 손을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주름마저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성준 씨. 그는 제 등을 토닥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요. 아주 많이. 그 순간 저는 다시 사랑을 믿기로 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제 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